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로벌 인터뷰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웰컴 투 네, 코리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화요일 날 귀국했고요. 그래서 아직 되게 시차 적응이 좀 오기를 안 되셨죠? 예, 그래서 어제도 좀 헤맸습니다. 아, 미국에 계시다가 한국에 딱 오시면 뭐 어떻게 기분이 좀 다르십니까? 아, 그래도 역시 대한민국이 제일 좋죠. 내 집이 제일 아, 좋죠. 네, 맞습니다. 자, 미국에 가 계시면서 어떻게 좀 다양한 해프닝들이 좀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나름대로 이제 뭐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일, 그다음에 어차피 이 요즘 미국 증시, 미국 경제 기업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네. 이제 그 실리콘밸리를 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쵸. 이번에도 그랬었고, 근데 재밌는 게 제가 떠나기 며칠 전에 그 로스알토스라고 이제 팔로알토가 약간 스탠퍼드 대학이 있어서 실리콘밸리의 중심. 어. 예, 이거 이제 상업용 그런 비즈니스가 많은데 그 바로 옆에 이제 거주 지역 로스알토스라고 있는데 그 어디 식당을 갔는데 어느 한국 부부가 그 아는 체를 해서 어떠시냐고 했더니 이제 3%를 너무 열심히 보시고 이제 거기서 저를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분은 구글 다니신다고 엔지니어신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반갑게 그분을 뵙고 야, 역시 3%의 힘이 특히 실리콘밸리 엔지니어 분들이 그렇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국제화가 우리가 진짜 되었구나 우리 유튜브가 3%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미국 가면 좀 우리 교민분들이 알아봐 어이 주시나요? 뭐 엄청 저 외국인들도 알아볼 것 같은데요, 되게. 아,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해서 미국 가야겠네요. 인사는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자, 월스트리트 모닝그룹이 진짜 오랜만에 우리 이남우 교수님을 스튜디오로 모셨는데, 자, 오늘도 근데 어김없이 이제 영어 문장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의 영어 문장 약간 함의가 있는 건지 일단 한번 그러니까 예, 제가 제 유튜브에도 올렸던 그 동영상에서 네. 나온 건데 제가 한 일주일 전에 그 팔로알토가 이제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랑 AI 로봇 이런 그 첨단 그 연구 본부예요. 근데 본사는 최근에 텍사스 오스틴으로 옮겼죠. 근데 이제 거기에 자동차 쇼룸이 있는데 그 보통 미국은 우리 전통 차량들은 딜러를 가서 사서 딜러는 그 제조업체랑 무관한 독립 그 사업체들인데 테슬라는 그 온라인에서 직접 우리가 주문을 하잖아요. 근데 쇼룸들은 꽤 있습니다. 우리 여의도에도 있고 그렇죠. 근데 쇼룸을 갔는데 이게 그 시운전을 그 풀 셀프 드라이빙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온라인에 들어가서 네. 신청을 해봤어요. 근데 네. 이제 저는 미국 면허가 없으니까 아. 제가 옛날 유학생일 때는 있었는데 갱신을 네. 안 해서 국제 면허를 갖고 가서 혹시 될까 뭐 거절되면 할 수 없지 하고 이제 갔는데 돼요? 국제 면허를 갖고 시운전을 할 수가 있고 또 재미있는 게 이 풀 셀프 드라이빙은 진짜 어느 정도로 이게 완성도가 높냐면 서울에서 우리 여기 그 여의도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찍고 부산을 찍으면 아무런 우리 개입을 안 하고 네. 혼자 다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물론 국내에서는 지금 안 돼요. 네. 그 지도에 대한 매핑이 안 되니까 그 정도로 완성도가 높고 또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 시운전 국내에서 하면 옆에 누가 타잖아요. 그렇죠. 감시를 했는데 그건 테슬라는 안 탑니다. 왜냐하면 알아서. OTA로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하는지 다 아니까 아, 진짜요? 알아서 옆에 안 타네. 그래서 신기하다. 그런데 진짜 안 타고 그 대신 이상한 데를 가면 네. 바로 뭐 경고가 어떻게 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please pay attention to the road. 이게 이제 제가 이 자율주행 풀 셀프 드라이빙을 할 때 네.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이게 모델 Y를 했고 그래서 오른쪽은 그냥 지도고요. 왼쪽은 이 풀 셀프 드라이빙을 하는 자체 맵이에요. 그리고 여기 하얀 자동차가 있고 그 앞에 이제 파란 선이 있어서 이제 카메라로 이 전방을 주시하는데 그 전에는 이 풀 셀프 드라이빙을 할 때 몇 달 전만 해도 제가 거기 현지에 있는 분들 얘기 들으면 핸들을 만지진 않아도 이렇게 개입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더 완성도가 높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도 되고 뒷짐을 져도 돼요. 그 대신 운전자가 유일하게 해야 되는 것은 앞을 정면을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 주시하는지를 어떻게 그래서 알아요? 이제 여기 그 카메라가 저를 또 감시를 해요. 아, 그래서 눈이 앞에 있는지 네, 없는지? 그래서 감시한다고 해서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네. 밑에도 보고 옆에도 보고 나를 어떻게 감시를 하나 어. 그랬더니 딱 전방을 주시 안 하면 please pay attention to the road. 이게 딱 뜨는데 이것을
5번을 위반을 하면 일주일 동안 자율주행 운전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삼진 아웃이 내가 아예 뭐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재미있고, 그러니까 워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완벽해요. 거의 지금은. 그런데 하여간 그런 최소한의 그런 그 supervised FSD라는 표현을 미국에서는 네. 쓰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미있는 경험이고 이제 저한테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이 주는 워닝이었죠. 전방을 길을 주시를 하세요. 네. 자, 만약에 저희가 이제 시간이 된다면 저희 마지막에 테슬라 그 관련한 시승 경험을 조금 더 썰을 들어보도록 그리고 하겠고요. 저희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3프로 청취자나 네. 이 미국 투자에 관심 많은 분이 미국 네. 가서 국제면허 갖고 시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물론 해봐야죠. 좀 약간 로컬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아, 여기서 사는 것처럼 그래서 살 것처럼 예. 그래서 뭐 이제 물어보고 좀 그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왜 사냐, 왜 관심이 있냐, 네. 뭐 언제 구매할 거냐, 어. 뭐 미국에 왔냐. 그래서 네. 이제 약간 연기를 해야 되는군요. 뭐 착한 금방 거짓말을 떠날 것처럼. 조금 하면 예, 금방 떠날 것처럼 진짜 하면 안 되는군요. 한국에서는 이게 지금 안 돼 있고 네. 미국만 돼 있고 이제 연말까지 그 미국에도 똑같은 기능을 이제 구현하겠다고 지금 일론 마스크 중국을 몇 번 다녀왔잖아요. 네. 그게 이제 눈도장을 찍고 중국 정부 당국과 마지막 협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중국 시장이 열리면 네. 이 어마어마한 그런 폭발력, 그러니까 다른 중국 전기차 업체랑 완전히 차별화되는, 그러니까 진짜 그 신기합니다, 되게. 네. 저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네요. 자, 저는 지금 이제 차량 운전할 때 이제 크루즈 모드라고 해가지고 현대에서 하는 거를 이제 발은 떼고 핸들은 잡고 있어야 되는 핸들을 만약에 살짝 이게 핸들을 잡고는 있는데 움직이질 않으면요. 이제 길이 막히면 이게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띵띵띵띵 하면서 자꾸 핸들을 잡으려. 난 잡고 있는데 근데 살짝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근데 완전 이제 FSD와는 지금 차원이 다른 그런 경험을 하고 오셨는데 저도 한번 한국에서 가능하다면 시험 운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밖에도 한 4가지 정도 주제를 더 가지고 오셨어요. 예. 그래서 그 뭐 엔비디아 종목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그 시각이 나눠지잖아요. 여전히 야 대단한 회사다 아니면 이제 좀 고평가 됐다.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상반되는 견해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네. 보면 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 노동 시장이 그 빠르게 둔화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 그 일자리 포스팅한 거 보면 급여가 1년 전보다 훨씬 낮습니다. 블루 칼라들. 근데 또 재미있는 사실은 빅테크가 2022년 이후로 그때 해고를 많이 했잖아요. 물론 네. 테슬라는 올해 구조조정을 많이 했지만 엄청나게 허리를 쫄라매서 가령 메타 같은 데는 1인당 매출액이 2022년 대비 51% 늘었어요. 그런데도 채용을 거의 안 했다가 최근 금년 들어서 하반기부터 메타, 테슬라, 다른 빅테크들이 채용을 좀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게 되게 특징인 것 같고 기업들이 이익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워낙 구조조정을 했는데 매출은 또 과거보다 많이 늘어나서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서 하여간 전통 경제와 또 이 미국의 실리콘밸리 빅테크는 조금 사이클이 틀리지 않나. 네. 그리고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으니까 또 이런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에도 또 채용을 다시 재가동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 이제 나온 게 애플하고 엔비디아가 오픈 AI가 한 시총 한 130조 원을 밸류로 해서 지금 증자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 두 회사 다 참여를 한다는 뉴스가 지금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좀 임팩트가 있는 뉴스여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네. 엔비디아는 뭐 많이 얘기하셨으니까 한두 가지만 블랙레일 얘기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뭐 시간이 되면 테슬라 슈퍼바이저 FSD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2가지 상반되는 의견 대립. 그러니까 이제 좀 좋게 보는 쪽과 안 좋게 보는 쪽에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 같긴 해요. 엔비디아가 이제 저는 그 의미가 있는 트레이딩 데이는 거래액을 한번 맨날 이렇게 계산해봐요. 그래서 네. 엔비디아 어제 목요일 날 얼마 거래됐을 것 같아요? 모르겠. 한 70조 원이 넘었더라고요. 한 종목. 보통 요즘 한 4, 50조 원쯤 되는데 70조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진다는 거고 와. 시장도
시장은 거래가 요즘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오히려 국내도 요즘 거래가 좀 거래가 줄었잖아요, 줄었어요. 되게. 근데 그 미국 시장에 관련돼서 두 가지 이렇게 상반되는 의견이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둘 다 맞기도 해요. 근데 긍정적인 거는 2분기 EPS가 10% 이상 증가했고 네. 하반기 내년도 이익 성장이 괜찮을 것 같다. 네. 다른 것은 금리 예정하니까 밸류에이션이 지지가 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온기가 확산이 되면서 금융주 헬스케어, 뭐 LI 릴리, 노보 노디스크 같은 주식도 상당히 강세아니에요. 네. 그래서 온기가 확산되는 걸 보면 시장이 괜찮은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긍정적인 의견도 있고 또 반면에 이게 지금 단기 고평가에서 조정을 다시 또 세게 받는다. 이제 그런 생각을 얘기하는 건 밸류에이션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경기가 침체가 되거나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는데 실제 2분기 지금 경제 성장이 다시 잠정치가 나왔잖아요. 근데 3% 성장 상향 조정됐고 개인 소비 지출이 2.9%여서 제가 미국에서 계속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린 미국 경기 좋다. 진짜 좋다. 네, 느끼는 체감을 그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경기 침체는 뭐 그렇다고 빚이 많은 지금 시스템에 빚이 많지 않은데 경기 침체는 거의 갈 가능성이 없다고 제가 느꼈는데 2분기 실적이 경제 성장이 이제 그거를 증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양쪽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만 저는 동의하지 않고 그 성장률은 좀 둔화되고 이익은 괜찮고 왜냐하면 기업 경제 성장하고 이익이 항상 그 일치하진 않아요.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비용 절감을 해서 미국은 항상 이익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보다 높거든요. 네. 그래서 다 맞고 주가는 당분간 좀 그 치고받는 그러한 그 조정 급등락을 보이지 않겠나. 엔비디아도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럴 것 같고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은 건 부담입니다. 지금 뭐 S&P 기준으로 다시 5,600을 돌파를 했으니까 약간 여기까지는 아니어도 한 요 정도까지는 뭐까지는. 올라온 거는 맞다고 보입니다. 예. 지금 사실 경기 침체라는 그 키워드가 화두가 됐었던 가장 주요한 지표가 실업률이었잖아요. 근데 실업률이 이제 4.3%로 갑자기 그 상승폭이 너무나 빠르게 확대되자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다시 보면은 또 그 주마다 나오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전주 대비 줄고 있고 지금 노동 시장이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게 또 이렇게 막 심각하게 침체까지 네, 이야기할 네. 정도인지도 좀 제가 지난주인가 헷갈립니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인앤아웃 버거의 이제 그 구인. 체재비를 줄이는 방법은 집에서 해 먹는 거. 네. 근데 그것도 그로서리 비용이 비싸서 비싸죠. 비싸고 그다음에 네. 외식을 굳이 해야 되면 팁을 안 주는 파스트푸드를 가는데 이제 그렇죠. 맥도날드보다는 인앤아웃이 훨씬 좋으니까. 그래서 인앤아웃은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완전히 망해가는 데는 월그린. 그다음에 오늘 실적 발표한 달러 제너럴.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어중충해서 그런 데들은 거의 진짜 그 상점 내에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사거나 아니면 월마트 가서 사면 되니까 이제 반면에 대체할 곳이 있어서. 독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데들, 그러니까 뭐 월마트도 그렇고 커스트코, 인앤아웃 버거, 그 다음에 그 트레이더 조스는 진짜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면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공급을 하니까 네. 미어 터지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미국도 명암이 나눠지는데 이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예요. 여기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작년에 이미 좀 와이칼라 임금은 조금 이제 그 조정을 받기 시작했고 네. 그 보너스 같은 걸 좀 줄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블루 칼라 워커들이 최근에 임금 상승이 둔화가 되거나 여기 보면 이제 Zip Recruiter라는 HR 컨설팅 회사가 접 포스팅에 올라온 거에 평균 임금, 그러니까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아니라 신규 구직 광고가 나온 것에 평균 임금을 따져보면 리테일 같은 데는 작년에 뭐 평균 한 달에 뭐 5,000불을 받는 일이면 올해 포스팅 올라온 건 2,500불, 그러니까 50%가 하락을 하고 그래서 네. 리테일, 농업, 제조, 운송, 건설, 그러니까 서비스업이 전반적으로 고임의 일자리 포스팅은 거의 없고 저임의 조금 포스팅이 많이 올라온다. 그래서 요게 약간 노동시장이 빨리 급격하게 둔화가 되고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밸리는 2, 3년 동안 구조조정을 했고 최근에 경영성과가 좋으면서 채용을 다시 늘리기 시작하는 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조금 상반되는 모습. 예. 그래서
노동시장이 둔화가 되지만 그렇다고 또 다 둔화되는 건 아니라는 걸 또 여기서 이제 보여줍니다. 여기 뭐 큰 회사들은 몇천 명씩 고용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은 사실 고용도 그렇고 빅테크 기업들의 채용도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거지만 지금 다들 미국 국민들도 뭐 물가 비싸다 비싸다 하는데 거기에 다들 좀 약간 적응을 해서 그러니까 적응을 해요. 저도 네. 3주, 4주 만에 적응을 완전히 했죠. 또 우리나라 와서 좀 약간 식당 가격 보고 아이고 저렴하구나 이렇게 예, 생각할 수도 예,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차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뭐 먹으러 가면 뭐 네. 8,000원, 9,000원이면 네. 팁을 20% 주는 걸 감안하면 현지 물가로 5, 6불이니까 진짜 네. 그 저렴을 하죠. 그래서 삶은 힘들지만 미국인들이 이제 빠르게 적응을 하고 그다음에 반면에 최근에 주가는 전반적으로 좋았고 그쵸. 미국 부동산 시장도 거래는 없지만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된 케이스 실러 인덱스를 보면 작년 평균보다 금년 6월 기준에 집값이 평균 한 4, 5%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부의 효과, 그러니까 당장 나의 인컴에 도움은 안 되지만 그 feel good 팩터가 왜냐면 경제는 심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며칠 전에 나온 컨퍼런스 보드의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왔죠. 그래서 인간은 사람은 그 빨리 적응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을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엔비디아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전에 네. 애플 오늘 아까 이제 네, 새벽에 네, 나온 네. 거. 그래서 이제 저도 월스트리트저널 아까 앱을 보다가 두 번째 제일 큰 뉴스가 그 이 오픈 AI가 잘 되지만 지금 계속 적자 아니에요. 워낙 투자를 많이 하고 네.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근데 매출은 아직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 펀딩을 다시 하는데 그 펀딩을 주도하는 게 스라이브 캐피털이라는 데인데 그 회사의 창업자가 누구냐면 트럼프 사위예요. 네. 쿠시너라고 옛날에 이렇게 멀쑥한 오. 아이방카의 남편. 네. 그래서 그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위가 대단한 이러한 VC 업계의 PE의 거물이고 네. 그래서 이미 지분을 많이 갖고 있고 스라이브 캐피털이 이제 주도를 해서 그 애플이 그 증자를 지금 하는데 한 밸류에이션이 한 130조 원 이상 되고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이제 지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이익의 49%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새로 애플하고 엔비디아가 들어오는 게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애플이 원래 그 M&A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문화가 우리는 스스로 하고 그렇죠. 획기적인 뭐를 하는 것보다는 항상 완성도. 이번에도 애플 엔지니어분을 만났는데 네. 이 완벽을 기하는 거에 진짜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만큼 돈이 많으니까 완벽을 기하고 인력, 뭐 완성도를 하는 네. 이제 그런 거를 했는데 애플이 원래 다른데 출자를 안 하는데 그만큼 AI는 자기네가 좀 부족하니까 오픈 AI랑 친구가 되고 그러면 이번에 이제 9월에 신제품들 나오면 AI 피처들이 많이 도입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하여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오픈 AI나 창업자가 진짜 이 테슬라 일론 마스크에 대응하는 그러한 대단한 그 사업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네. 우군들도 많이 생기고 예. 그 오픈 AI가 사실 최근에 좀 조용했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그 챗GPT도 그렇고 엄청나게 그 AI를 산업을 선도하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함께 으쌰으쌰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조용하고 막 오픈 AI에 있는 인물들이 다 떠나고 또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계속 오픈 AI를 저격하고 네. 그랬는데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샘 알트만이 전 세계 순회를 한번 했죠. 그때도 이제 투자금 받으려고 하면서. 근데 그리고 나서 조용하다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제 기업들과의 네네. 이런 것들을 거기 실행을 하고 뭐 있는 거군요. 진짜 그 기라성 같은 헤지펀드, 사모펀드가 돈을 안 받듯이 네. 여기도 돈을 주겠다고 그래서 돈을 받는 데는 아니죠. 자기네가 원하는 돈만 선별적으로 받으니까. 원하는 돈만 받는다. 네. 부럽습니다. 자, 그럼 엔비디아에게 이어서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뭐 실적 여러 가지 얘기가 많는데 네. 핵심은 이거예요. 여기 요 사진. 이게 블랙웰. 블랙웰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가가 좀 출렁댔던 것도 결국 블랙웰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 내지 불확실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회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TSMC가 이제 제조를 아웃소싱해서 하는데
투자가들은 이게 디자인에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절대로 그건 아니고 수율을 높이고 워낙 이게 하이 레벨의 어마어마한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높은 수율을 갖고 가는 게 삼성전자도 지금 수율이 안 나와서 되게 고생을 하잖아요. 네. 근데 수율이 좀 그 문제가 있어서 제조 방법을 우리가 바꾼 거고 제조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4분기 그러니까 금년 기준으로 11월, 12월 내년 1월까지 4분기에 수조 원의 매출액이 잡힐 거고 지금 우리 고객들이 열심히 테스팅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 실제 이번에도 나온 게 엔비디아 고객의 45%가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세계 회사예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네. 그다음에 그만큼 크게 역할을 하는 게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인 메타 뭐 이런 데들 열심히 테스팅하고 있어서 걱정하지 말라.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젠슨 황이 진짜 대단한 경영자인데 너무 시장한테 불리시한 기대감을 조금 심어줘서 이 기대감을 너무 높게 만들어서 그것이 일부러 어떻게 보면 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시장이 걱정을 했으면 네. 약간 보수적으로 그 어루만져 주면서 그걸 조금 가이던스나 이런 커멘트를 좀 보수적으로 했으면 좋을 텐데 여전히 되게 공격적이고 우리는 그러니까 뭐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고 네. 그렇긴 하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좀 흔들리고 요동을 계속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엔비디아의 실적 사실 이제 뭐 이 HBM이나 이런 지금 AI 모멘텀이 있기 전에도 사실 계속 좋았어요. 다양한 모멘텀을 뭐 코인도 그렇고 뭐 게임도 그렇고 이런 다양한 모멘텀 받으면서 좋았는데 확실하게 진짜 완전 다른 레벨로 올라간 거는 결국 AI 관련한 반도체가 핵심이었는데 그게 저는 제가 느끼는 그 강했던 사이클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이전에 기록했던 그 사이클보다 작년과 올 한해 있었던 그 사이클 이후에 벌써 피크아웃을 얘기를 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AI 시작이나 됐나 싶은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제가 가서 그 벨리에서 엔지니어들하고 VC 분들도 만나고 이제 얘기를 들으면 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투자하는 기업들 뭐 AI 회사도 많고 큰데 작은데 있는데 저희보다는 그 사람들은 더 많이 알겠지만 AI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숫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엄청난 지금 그 경쟁을 상대적인 경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밀리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모두 다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거고 네. 당분간은 이제 간다고 하고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 엔비디아의 지금 가장 중요한 사업 부문인 데이터 센터의 매출액이 이게 이제 한 5분기 됐어요. 급증하기 시작한 거는. 네. 근데 저도 이제 수업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업이나 비즈니스가 이게 급증을 하다 보면 크게 성장을 하다 보면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연한 그 중에 수순이죠. 하나는 내가 시장을 거의 차지하는 경우. 네이버가 이제 검색해서 국내에서 그랬죠. 네. 내가 거의 시장이니까 시장보다 내가 더 빨리 성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시다시피 1년, 2년 이상 진짜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이번에도 122% 매출액이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실제 엄청나게 좋은 실적인데 그러면 이제 성장률이 둔화. 왜냐면 120%씩 계속 증가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실제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봐도 내년 그러니까 2025년 2월부터 시작하는 회계연도도 매출액이 35, 40%, EPS도 한 거의 비슷하게 증가한다고 봐서 우리가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엔지니어들,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 많이 갖고 있고 이 전략적인 마인드가 젠슨 황이 대단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근데 어제 CNBC 인터뷰를 봤는데 너무 지쳐 있더라고요. 약간 진짜 피로감. 그래서 이제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좀 개인적으로도 그 네. 나이도 좀 그 양반이 좀 있고 그렇거든요. 예. 기사 내용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진짜 이게 2배 이상 매출 증가했는데도 시장에서는 안 돼, 충분치 않아. 더해. 제가 만약에 이 엔비디아가 생물이라면은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젠슨 황이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manage expectation. 그러니까 네. 이제 투자가나 애널리스트들의 기대치를 조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과도한 자신감에 이번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서 조금 이 숫자로 나오는 그 컨센서스보다는 실제 투자가들은 더 높은
그 기대치를 갖고 있고 그거에는 네. 조금 못 미쳤다 이제 그런 건데 그 결국 이번 분기 지금 이제 시작된 이번 분기 그러니까 8, 9, 10월에 블랙웰이 부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렇죠. 4분기부터 램프업을 한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3분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따져 보면 매출액이 조금 둔화될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1분기 지연이 됐으니까 네. 우리가 그걸 합리적으로 부킹의 타이밍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 주주환원 역시 주주환원도 또 여기 좋은 회사고 성장을 하지만 네. 주주환원을 합니다. 그래서 영업현금 흐름이 145억 달러, 그러니까 순이익하고 감가상각하고 이제 다른 걸 더해서 현금 창출한 게 145억 달러인데 이것의 한 반이 넘는, 그러니까 보통 성장을 많이 하는 회사들은 배당도 거의 안 하고 주주환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주주는 결국 성장이나 주주환원 두 가지 방법으로 만족시켜 주는데 어차피 성장으로 만족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흐름의 반 이상을 주주환원을 해서 대부분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회가 500억 달러, 65조 원의 추가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사회는 원래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의 이사회 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이사회가 아니고 이사회는 원래 이런 것을 하는 게 이사회다. 주주를 위해서 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이야기했었던 그 3분기 전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3분기에 약간 공백이 있는 것을 그 블랙웰의 매출이 빨리 발생을 해서 그걸 채워주기를 바래서 숫자가 이제 계속 4, 5, 4, 5 나왔는데 이제 그거를 좀 2로 갑자기 떨어질까봐 시장이 좀 걱정을 해서 블랙웰이 있으니까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4분기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참 많이 실망을 했는데 3분기 전망이 무난하다. 그 무난의 기준을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무난하면 안 돼. 그러니까요. 좋아야 돼. 이거거든요. 그래도 뭐 실제 매출 총이익률이 지난 분기와 비슷하게 한 75% 예상을 하고 근데 그 숫자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제조 원가를 뺀 게 매출 총이익률인데 그 75%면 거의 그 인류 역사상 기업체가 이렇게 큰 최고죠. 데다가 이렇게 마진을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번 이제 여기 그 보면 아주 상세하게 가이던스를 엔비디아가 줘요. 그거는 이제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학생들 재무 분석 가르칠 때 그 이런 걸 갖고 다음 분기 순이익을 계산을 해보세요. 그런 시험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면 그 이렇게 상세하게 가이던스를 주고 실제 계산을 해보면 내가 순이익을 거의 정확하게 달러까지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는 젠슨 황이 최소한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는 어느 정도 내가 실적 달성할지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되게 그 비저빌리티가 예측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코로나 전에 이렇게 상세하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높게 만들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불확실하면 이렇게 못 주거든요. 네. 되게.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가 조금 좋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뭐 이번에 아까 제가 뭐 호퍼. 말씀드려서 블랙웰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호퍼가 지금 네. 현재 H100이 계속 잘 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전반적으로 뭐 A 학점을 줄 정도로 뭐 대단히 양호한 실적이고 너무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좀 생각한 게 아닌가. 근데 그 우리 그 3프로 구독자 청취자분들도 이제 요걸 들어가서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야후 파이낸스에 종목을 치고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치고 어널리시스라는 그를 치면 네. 그 수익 추정과 매출 추정의 금년 그 작년 그 팩트와 올해 예상치 내년 예상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빨간 박스를 보면 엔비디아의 작년에 a year ago EPS는 1.19달러. 네. 올해는 예상치가 평균은 2.75달러인데 레인지가 3.17에서 2.54. 레인지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네. 내년의 평균치는 3.8달러니까 네. 여전히 거의 한 40% 증익을 애널리스트는 생각을 하고 레인지가 넘죠. 이제 내년 가면 3.2달러에서 5.2달러. 그러니까 실제 평균치의 시장이 기대를 하는 것보다 하이
쪽에 기대를 맞추니까 그거보다는 못할 수가 있죠. 아주 공격적으로 보는 애널리스트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애널리스트의 전망이 뭐 어떻게 보면 뭐 쓸모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장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우리가 가늠하기 위해서는 revenue estimate하고 earnings estimate을 우리가 좀 변화 그다음에 이런 걸 한번 계산을 해보는 습관이 있는 것도 되게 투자에 되게 재미를 느낄 수 있고 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 여기 엔비디아의 장기 2024년 이후로 EPS 추정치.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한 1년 반 동안 급격하게 상향 조정.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주가는 EPS가 상용 조정되는 펀디멘탈한 플러스 전에는 퍼가 한 25배, 30배 되던 게 지금 40배로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밸류에이션 올라간 게 두 개가 복합적으로 결합이 돼서 주가가 더 폭발적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EPS는 뭐 꾸준히 계속 증가를 할 것 같아요. 물론 증가율은 둔화가 되겠지만. 근데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엔비디아의 그 퍼를 보여줘요. 네. 그래서 그 퍼가 많이 올라갈 때는 뭐 6, 70배까지 올라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25배에서 한 40배까지 올라갔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올해 뭐 EPS가 한 100% 이상 증가하고 내년에 40% 증가한다면 밸류에이션이 지금 퍼가 40배가 35배로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가 입장에서는 밸류에이션 목표 퍼가 40배에서 35배에 내려와도 EPS가 40% 증가하면 그 산수를 더하면 주가가 여전히 뭐 20% 30%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밸류에이션이 퍼가 높다고 주가가 폭락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당연히 프리미엄을 시장이 엔비디아한테는 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블랙웰 그 세대에서는 90 그러니까 경쟁자가 전혀 없어요. 95% 99.9% 점유율이니까 네. 독보적이다. 예. 독보적이다. 독보적이지만 우리의 기대치는 저기 눈높이가 저기 위에 근데 있어가지고 고점에 최근에 만난 미국이나 국내에서 개인들 보면 고점에 또 사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 힘들어하시는 힘들죠. 것 같아요. 예. 네.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 FSD 씌운 제가 이 영상을 봤는데 처음에 한 손만 놓으신 줄 알았는데 거기 이제 카메라를 들고 있으셔야 왜냐면 돼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야 예. 되니까 요때 경고 하나 먹었죠. 그렇게 그래서 하지 앞을 말라. 보시라고 이제 그러는 거고 네. 이 다음 페이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요 화면이 뜨는데, 그러니까 작년 말 올해 연초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워낙 많은 분들이 특히 실리콘밸리에서는 이거 켜놓고 그냥 출퇴근하고 뭐 거의 운전 안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은데 몇 달 사이에 완성도가 진짜 높아졌다. 근데 저는 처음 FSD를 하는 거니까 모르지만 이게 근데 핸드폰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니 여기만 찍어서 요렇게 요건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 이제 손이 또 이제 자유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이제 사각지대가 있군요. 이제 그거 하다가 근데 눈이 그 이제 딴짓은 선글라스 못 껴요. 선글라스 아니, 그냥 눈을 감시를 하니까 졸음이 와서 눈을 감아도 뭐 이렇게 워닝 사인이 이렇게 그거 있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저희도 나이가 아주 많이 들면 운전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항상 이슈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젠지 모르지만 5년 10년 후에는 보급이 최소한 미국에서는 될 텐데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운전을 면허증만 있으면 운전을 안 해도 되는. 근데 이제 깜빡깜빡 조는 건 괜찮겠죠. 근데 이제 완전히 그 자면 그거는 이제 계속 이거 어떻게 될지 저는 너무 기대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또 대리운전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렇네요. 음주하고서 FSD 써도 되나? 그것도 근데 좀 궁금하고. 그 구글 같은 데서 그 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얼만큼 많이 나냐면 그 놀라워요. 그러니까 FSD가 되면, 그러니까 국내는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한국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이 하루에 50명이 넘었는데 요즘은 제가 찾아보니까 7명이에요. 요즘 많이 운전 되게 줄었네요. 조심하잖아요. 네. 미국은 여전히 하루에 100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전 세계에 하루에 4,000명이 죽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737 비행기가 1시간마다 계속 추락하는 거예요. 그만큼 교통사고가 많다는 거예요. 네. 이제 거기에는 부주의도 있고 음주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FSD가 되면 진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을 찍으면 한 네. 3일 4일 가거든요. 근데 그냥 갑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진짜. 그렇게 다 찾아가고 차선 바꾸고 좌회전 우회전 다 하고 그게 옛날에는 차선 바꾸고 그럴 때 좀 급격하게 바꾼다. 근데 아주 스무스해요. 스무스해요, 되게. 예.
그럼 뭐 충전을 해야 된다거나 이러면 그럴 때는 이제 알아서 충전 네. 시스템 하는 그러니까 대로 가요? 뉴욕을 가는데 내가 800km를 간다 그러면 네. 다음 테슬라 슈퍼차저를 찍으면 되는 거죠. 근데 거기 가서 충전하고 다시 네. 다음 슈퍼차저로 가면 되는 겁니다. 네. 예. 이 경우- 그리고 이제 우리 투자가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그 로보택시. 로보택시 10월 10일 그래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고 여러 경로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아. 24시간 지금 네. 테스팅을 하고 있다. 오. 그래서 뭐 기대해도 되는 게 아닌가. 네. 원래 8월 8일이었는데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건 아니고 실체는 있다. 있다고 여러 경로로 이제 어. 얘기가 이게 근데 나오고요. 저는 궁금했던 게 과거에 이제 작년이었나 로봇을 공개했었잖아. 휴머노이드 네네. 로봇. 근데 움직이는 거 맞아 할 정도로 좀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로봇 택시도 그 정도 수준이면 어떡하지 하는데 그런 수준은 근데 아니다. FSD의 연장선상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기술이 진짜 많이 앞서와 있고 결국 그 전기차와 슈퍼차저 이 눈에 보이는 거의 가치와 소프트웨어 AI 가치를 이제 따로 봐야 되는데 네. 그 이번에 로보택시 그 시연회가 아마 그것을 좀 더 투자가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아닌가. 그리고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국내에는 FSD가 없으니까 네. 우리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미국은 그 주가가 그래도 $200 유지가 되고 또 주식에 대해서 불리시한 사람이 많은 게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을 많이 타보고 경험하면서 이것에 대한 확신을 국내 우리 투자가보다는 미국에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이 갖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느낌이 제가 들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웨이모도 그렇고 다들 되게 이제 경쟁이 좀 격화되는 그 네, 분위기가 보여. 예전에는 그냥 각자 도생으로 하고는 있어. 근데 뭐 우리가 더 열심히 하는 중이야. 우리도 열심히 해. 이 정도였는데 지금 뭔가 다들 이제 제대로 된 상품을 이제 실질적으로 내놓고 그걸 모멘텀으로 해서 뭔가 붐업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또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이 되는 게 아니라 또 법이 다르고 지역마다 예, 규정이 환경이 틀리고 다르니까. 매핑을 해야 돼서 그 여기 이제 중국에서는 여기 보시면 그 테슬라가 결국 한국, 일본, 중국은 그 로컬을 되게 강조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일론 마스크가 또 센스 있게 그 바이두랑 그 협업을 해서 그 매핑 데이터는 바이두한테 받고 그래서 중국 정부를 좀 안심시키는 그래서 이 연말까지 FSD 슈퍼바이스 FSD가 중국에서 된다면 그 시장이 커지는 건 어마어마할 거예요, 되게.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호기심이 많고 중국 전기차가 워낙 뛰어나고 테슬라도 진짜 시리어스하게 경쟁자로 보지만 이 AI에 기반한 FSD는 아직은 테슬라가 앞서 있으니까 네. 이제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최근에 그 판매되는 전기차 중에 등록 대수가 테슬라가 1등이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보험 가입 뭐 데이터였나 그게 1등이어서 테슬라가 진짜 중국의 진심이구나. 뭔가 중국에서 일 내겠구나 싶어가지고 아 이거를 어떤 타이밍에 이게 확 터질까? 과연 중국에서 이번에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그 그렇죠. FSD 할 수 있게. 근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완전한 상용화를 시키고 이제 하는 것은 왠지 중국은 되게 빠를 것 같거든요. 중국은 되게 그런 거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 되고 네. 테슬라는 들어와라. 왜냐면 그동안 내연기관은 전통 GM, 포드, 복스와겐, 토요타, 현대 뭐 이런 데가 다 들어가 삽작을 했는데 현대 뭐 거의 모든 업체들이 다 지금 철수를 하잖아요. 네. 왜냐면 전기차에서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중국 업체가 그렇죠. 시장을 다 하는데 유일하게 해외 업체 치고 이제 가서 경쟁을 하고 조금 프리미엄을 지금 누리는 게 이제 테슬라죠. 그래서 그런 기술력이 있고 그러면 그 들어와서 그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라. 이제 중국 사람들이 또 그런 마인드는 있습니다. 예. 지금 앞으로의 이제 사실 모멘텀이 어디로 뭐가 새롭게 붙어서 올라가게 될지를 봤을 때는 가장 주요한 게 FSD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지금 이렇게 휘청휘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중에서 FSD 관련한 얘기들이 정말 유의미하게 들려오게 되기를 저는 이제 우리 테슬라 주주분들 입장에서 염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테슬라 소식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이번 한 주 너무 힘드셨죠? 예,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어제 정말 우리는 휘청이었는데 오늘은 과연 국내 증시가
버텨낼 수 있을지.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살짝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좀 초록불을 켜긴 했는데 이 흐름이 부디 국장을 또 끌어올리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